격변설의 관점으로 본 지질학과 고생물학. 화석하고 그 지층 기록이죠. 그거를 이번에는 균일설이 아니라 격변설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격변론자는 균일론자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는 출발선을 갖고 있어요. 균일론자는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예요? 동일한 과정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구의 지질학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원인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격변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지질학의 어떤 부분이 지구의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은, 그쵸? 다시는 반복되지 않은 과정들의 결과라고 믿는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은 이렇게 형성된 화석들이나 지층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적합하다는 거예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관찰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건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균일론자들은 오늘날 관찰하는 과정들이 누적되면은 그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격변론자는 그 반대로 지금 있는 과정들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은 관찰되지 않은 어떤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가, 그쵸?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 그냥 쭉 유지되면서 온 거 아니냐. 아주 조금씩 변하면서,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거대한 관점의 차이는 보통 지질학적인 기록과 화석 기록으로부터 내리는 결론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래서 균일설에 따르면은 화석이나 지질학적인 기록이 뭘 의미해요? 오랜 연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네. 네, 격변설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격변설로 해석을 하면은 오랜 연대가 안 나옵니다. 네, 같은 기록, 같은 그 지층이고 화석인데도 격변설의 관점으로 보면 오랜 연대라는 결론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지층이나 화석들도 어떤 특정한 시대를 대변한다기보다도 거의 동시대를 대변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는 계속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다수 격변론자들은 지질학적인 기록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아의 대홍수에 관한 성경 이야기뿐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에 관한 성경 이야기도 언급한다. 예를 들어 격변론자들은 그랜드 캐니언의 대부정합 아래 있는 암석층들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그 그랜드 캐니언 대부정합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대부정합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서는 그 어떤 화석이 발견된다 그랬어요? 그 대부정업 아래 있는 거요? 네, 대부정합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지층에서는 어떤 화석들이 발견된다 그랬어요? 조개류? 조개류도 발견이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대부정합 아래쪽. 아래쪽 있는. 네, 대부정합 밑에 있는 지층에서는 조개류조차도 발견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안 되죠. 그쵸? 안 되고 뭐가 발견돼요? 저거. 김미역 다시다 같은 맞다. 다시다란다. 예, 다시마. 자꾸 다시다라 그러네요. 예, 김미역 다시마 같은 조류들이나 조금 발견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예, 그거를 이제 격변론자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육지를 창조하실 때, 그쵸? 육지를 만드실 때, 이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때는 그 뭐 조개류나 뭐 조개류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런 생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바다 김, 미역 다시다가 식물은 아닐 텐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제 고런 식의 어쨌든 거의 좀 식물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식의 화석만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인제 아무래도 인제 천지창조 때 그쵸? 예. 그리고 인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채워 나가는 인제 그 땅과 하늘과 그 바다죠. 그쵸? 바다를 채워 나가는 그런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인제 육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물이 물러가면서 지층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런 과정 가운데서 형성된 지층에는 심지어 어떤 화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조개 화석조차도 없다는 아,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 있는 그 지층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첫째 날과 둘째 날, 창조 첫째 날과 둘째 날 때 형성된 지층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인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정업 위에 있는 지층으로 가면은 인제 갑자기 그 생명체들이 막 나오죠. 그쵸? 막 네. 나오기 시작해요. 삼엽충도 나오고 뭐 지렁이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이 그 화석들은 뭐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쵸? 네. 홍수 이후에 대홍수 과정에서 급격히 매몰되면서 생겨난 화석들이다.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오늘날과 같은 물고기 화석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거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대홍수 때는 아니고 그래도 부분적으로 인제 이렇게 그 대홍수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도 화산 폭발하고 얼마 전에 일본 앞바다에서 그 동일본 대지진 이런 거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그쵸? 네. 예. 그때 막 엄청나게 쓰나미 몰려 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부 생명체들도 급격하게 매몰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쵸. 그런 상태에서 형성된 지층과 화석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런 어떤 지층이다. 요렇게 해서 한 3 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격변론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가 가장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예. 예. 무신론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 뒤집어서 무신론자들은 균일론을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보고서도 '아 이거는 왜 이런 오늘날 존재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런 엄청난 광경들을 만들어낸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자. 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세상과 화석 기록과 지층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저들이 못 보는 그쵸? 홍수, 상조, 그쵸? 예, 그 이후에 노아의 언약 이런 것들을 렌즈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저 사람들이 보질 못하는 '이런 대규모 격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됐겠구나.'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과학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비실험 과학의 영역은 실험 과학에서처럼 어떤 객관적 실체를 담재하기보다는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에 따른 세계관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요? 네. 그게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변론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과학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따르고 선택한다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사실 이 이론을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건데, 그런 그 세계관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느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균일설로 기울기가 쉬울까요? 격변설로 기울기가 쉬울까요? 어, 격- 균열설로. 네? 성경을 믿고 있는 성경 사람이에요. 예. 있으면 네, 격변설.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같은 자료를 보고서도 균일설로 기울기 쉬울까요? 격변설로 기울기가 쉬울까요? 격변설이죠. 격변설로 기울기가 쉬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격변설이 의 우월성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방식으로요? 과학적 방식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요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경합하고 있는 요런 상황일 수는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가지고 그 뭐가 더 전체 그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그 싸움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항상 결론은 잠정적이고 반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요 두 개가 항상 지금도 그 경쟁하고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균일서를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거고, 격변론자들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옳다는 것이 더 많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걸 고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거. 네. 항상 서로 간에 난점들이 존재하고 약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서로 물고 물리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걸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죠. 이거는 순수 과학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저걸 선택하겠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세계관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역에 들어서면은 격변론 쪽으로 안 기울라야 안 기울 수가 없다는 뜻이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적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게 더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 객관적 계시, 진리로 믿잖아요. 그쵸? 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조합한 퍼즐 조각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린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전체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합이 된 것들이 이게 올바로 조합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실험과학에서 실험으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그 기준 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쵸? 네. 네, 비실험과학의 영역에서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세계관과 신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절대 객관적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설한 자료가 절대 객관적 진리인 성경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비실험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도 거의 실험과학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아무리 비실험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 그 퍼즐 조각을 엉뚱하게 조립한 거라는 게 밝혀질 거다라고 라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네. 아, 예, 우리는 그 차원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순수 과학적인 차원에 가 있으면은 결론 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조각들을 가지고 막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더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얘가 이게 잘못 그려졌네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그려질 만큼 이게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 게 과학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절대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맞춰 보니까 이게 한참 더 맞춰져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우리는 먼저 어떻게 보면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아, 네. 쟤네들 이거 이렇게 지금 열심히 균일설로 잘 맞춰 놨는데 이거 엉터리. 네. 예, 이거 틀린 거로 나중에 나올 거야. 예, 과학이 그쵸? 올바른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드러날 거다. 근데 왜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미리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성경적 차원에서 절대 진리랑 맞지 않으니까,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실험으로 그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뭘 수정해야 돼요? 가설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차원으로 되돌아갈 거다라고 미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격변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겁니다. 균일설에서도 적용했던 얘기를 격변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약간 좀 얼떨떨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그도 그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잘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얘기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정합 아래 위치한 화성암과 변성암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 날에 첫 지구 창조의 일부분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정합 아래 위치한 퇴적암 지층들도 대부분 창조 주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창조 주간의 셋째 날과 그 이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경에 따르면 바다와 육지가 창조 주간의 셋째 날에 형성되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지진 같은 운동뿐 아니라 수많은 침식과 퇴적 활동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매우 신속하게 퇴적층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쵸? 하나님의 창조행위죠. 그쵸?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퇴적층을 형성을 시킨다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런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존재하는 많은 지층들은 오늘날에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 드시죠. 없다는 뜻이죠. 네, 아무리 지금 있는 과정들이 시간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쵸? 네. 격변설에서는 그걸 전제하고 계속 그 이론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격변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창조 주간의 종결과 노아 홍수 사이에는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활동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창조 이후로부터 노아 홍수가 오기까지 그 사이에는 어떤 지층이나 화석들이 많이 형성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됐었어요.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균일설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그 시간 동안에도 똑같은 과정이 진행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지층과 똑같은 화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차이를 잘 염두에 두면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렇지만 격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이에는 뭐 변변찮은 거는 안 만들어졌을 거다. 아주 조그만 거,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는 있겠지만 어쩜 좀 이렇게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극히 미미한 그런 거밖에 없었을 거다. 이제 격변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 왜냐면은 창조가 일으키는, 그쵸? 창조가 가져오는 어떤 그 지층 형성과 화석의 형성 규모랑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노아 홍수가 야기하는 지층과 화석의 규모와 스케일과 이거와 지금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네, 지구의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몇몇 화산 활동과 조그만 홍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한 격변들, 다시 말해 국지적인 격변이 대부정합 아래 위치한 여러 지층들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예요? 조금만 지층들, 화석들은 조금씩 만들어졌겠지만 그렇게 그쵸? 그 보편적으로 방대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창조주자 주관과 노아 대홍수의 전 세계에 걸친 지질학적인 맹렬함, 그쵸? 맹렬함에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격변들은 소규모, 그쵸?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부정합 아래에 있는 지질학적인 특징들에 조그만 영향밖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들어진 게 별로 없었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격변론자들은 대부정합 위에 있는 암석층들은 노아 홍수 기간과 대부정합 위에 있는 거는 대부분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후에 형성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또 요런 그쵸? 국지적인 예외적인 소규모 또 지층도 일부 포함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창조와 노아 홍수 두 개가 대부분의 지층과 화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격변설이라는 거예요. 네. 자, 노아 홍수 이전 또는 아마 노아 홍수 초기 단계의 일부분으로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암석층들이 엄청난 지진들의 결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부정합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 네. 기울어진 것도 왜 기울어졌느냐? 노아 홍수가 시작되면서 이제 지진이, 그쵸? 엄청난 지진들, 이런 거 일어나니까 이렇게 지층들이 기울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형성된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부터 표면이 홍수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대한 바람, 비, 소용돌이치는 물로 인해 침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정화 위에 있는 지층들은 대부분 노아 홍수 자체로 인하여 쌓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쵸? 대부정화 위에 있는 지층들은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그 자체로 만들어졌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어떤 격변론자도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 지구가 멋지고 평온한 바다로 뒤덮이게 되었다고 믿지 않는다.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게 하셨다. 이것은 땅 속에서 지하수가 터져나와 온 지구를 뒤덮기 시작했으며 사나운 빗줄기가 40일 밤낮으로 퍼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쵸? 물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막 지진도, 그쵸? 일어나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격변으로 인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층과 화석들이 형성되었겠느냐, 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물로 뒤덮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물이 지하와 하늘 창문에서 터져 나왔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납게 몰아치는 물결을 형성했을 것이다. 격변론자들에 따르면 이때 홍수가 온 지구를 뒤덮였으며 결코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다. 지구는 아마 맹렬하게 요동치는 급격한 소용돌이로 온통 뒤덮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층들, 화석들이 왜냐하면 급격하게 빨리 매몰되잖아요. 네.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격변론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사납게 요동치는 물결은 홍수가 움직이는 깊이, 속도, 방향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물결이 깊고 크게 발달했을 때 이게 바로 한 종류의 퇴적물이 쌓여서 한 가지 형태의 암석층을 형성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물결이 움직이는 깊이, 속도, 방향에 따라서 지층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좀 더 잔잔해지면 어때요? 좀 더 그 얇은 그 입자들이 위에 쌓이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조금 더 빠른 상태는 어때요? 조금 더 굵은 형태가 그 밑에 그러니까 조금 더 물결이 이렇게 그 잦아들면 잦아들수록 어때요?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서 조금 더 가는 입자들도 위에 쌓여 나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전에 시험했잖아요. 그쵸? 빨리 지나가면은 그 좀 더 많이 가져오니까 그 밑에 그 입자들이 굵은 입자들이 쌓이고 조금 느리게 흘러가면 어때요? 조금 덜 가져오니까 조금 가는 입자들이 굵은 거 위에 쌓이고 했었던 그 실험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층을 형성하는 네. 그거 우리 시험했었죠. 그리고 입자들 이렇게 다른 거 놓고 막 이렇게 휘저어 놓고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홍수가 움직이는 깊이, 속도,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층을 형성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물결이 깊고 크게 발달했을 때 이게 바로 한 종류의 퇴적물이 쌓여서 한 가지 형태의 암석층을 형성하는 시기였다. 요동치는 물결이 조금씩 잦아들고 좀 더 잔잔해졌을 때 또 다른 종류의 퇴적층이 형성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암석층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재현이 읽어봅시다. 홍수가 얕아지고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을 때 홍수가 얕아지고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을 때 또 다른 종류의 암석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부정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암석층은 홍수의 깊이, 방향, 속도가 바뀔 때마다 홍수의 여러 단계 동안에 쌓였다. 홍수가 육지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들이 형성된 이후에는 또 다른 격변이 일어나 실제로 협곡으로 잘렸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온갖 암석들이 노출되어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게 되었다고 격변론자들은 생각한다. 네, 그래요. 거기까지요. 그래서 암석층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쵸? 네. 그리고 물러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또 격변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들을 깊이 침식해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서서히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또 어떤, 그쵸? 물이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어떤 격변으로 인해서, 그쵸? 예, 그런 홍수가 육지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격변으로 급격하게 그 계곡을 만들어내는 이 격변이 이제 뭔지 이거는 성경엔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홍수 이후에도 물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도 뭐 어떤 그 지구가 갑자기 한 번에 확 완전 안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기후 의 측면에서 어떤 이상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쵸? 뭐좀 이렇게 큰 홍수 같은 현상들이 또 있어서 아마 순식간에 오늘날과 같은 계곡들을 만들어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서연이가 읽어봅시다. 이처럼 이처럼 격변론자와 균일론자들은 둘 다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된 이후에 암석들이 잘려나갔다고 믿는다.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다.
겹변론자들은 협곡이 화산 분출과 같은 자연적인 겹변의 결과로 아주 신속하게 잘려나갔다고 믿는 반면 균일론자들은 콜로라도 강으로 인한 점진적인 침식에 의존한다. 또한 겹변론자들은 화산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화성암처럼 가장 위쪽의 암석층 가운데 일부가 조그만 겹변의 결과로 대홍수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창조주간과 노아 홍수 사이에 생겨난 것들과 아주 유사하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산 분출을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이건 국지적인 그 격변이죠. 그쵸? 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균일론자들은 뭐예요? 그 그랜드 캐니언 그 협곡 가장 밑에 강 있잖아. 그 강이 한 뭐 몇백 년에서 몇백만 년까지 되나? 하여간 그건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장기간에 걸쳐서 강이 조금씩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는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 여기 강을 넣어가는 거죠. 이만큼까지도 깎아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격변론자들은 그건 아니고 어떤 격변으로 인해서 한 번에 확 쓸려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계곡이 생겨서 거기로 물이 흘러든 거지. 이렇게 이해한다. 네. 그러니까 계곡이 물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계곡이 먼저 생겨난 이후에 그러기 때문에 물길이 생겨서 물이 흘러들어서 생겨난 게 콜로라도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생긴 그 지층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격변으로 그 생겨난 지층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질학적인 구조 형성에 관하여 이런 종류의 틀을 믿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사용해서 그렇죠? 과학적인 이런 결론들을 어떻게 보면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여러분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역사 자료인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근거로 이제 제시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믿을 만한 자료로 판명이 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탁월한 역사 자료에서 보고하는 대로 창조 주관을 믿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신빙성 있는 그런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해석하는 거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도 뭐 못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그렇죠? 타당하고 합당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네. 근데 그런 신앙적인 차원을 좀 제하고 순수 학문적인 어떤 과학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전혀 무리될 게 없다라고 지금 이분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한 여러분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성경 바깥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도 이미 배웠다. 그런 까닭에 지질학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일치하는 한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와 일치하게 활용하는 게 왜 비합리적이냐?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서 꼭 살펴봤었잖아요. 그쵸? 네. 그토록 근데 선생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그 자체의 객관적 타당성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네. 그토록 다양한 퇴적물이 오늘날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수없이 많은 지층으로 노아 대홍수 시대에 쌓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쉽사리 납득할 만 일인가? 물론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다수 퇴적물이 물로 인해 쌓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물이 흐르는 속도가 침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다. 맹렬하게 몰아치는 홍수는 여러 단계로 홍수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쌓인 엄청난 규모의 퇴적물을 간단히 침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홍수의 깊이, 방향, 속도의 다양한 변화는 그랜드 캐니언에 형성된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쉽사리 쌓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기준틀로서 격변론의 관점을 사용할 때에도 서로 다른 층에 서로 다른 화석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대부정합 아래에 있는 암석들은 창조 주간을 전후한 기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부정합 아래에는 화석들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쵸? 네. 대부정합 아래에 왜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체들을 만들기 전이지 않았느냐.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석화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대부정합 위에 있는 지층들은 훨씬 더 많은 화석들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홍수가 일어나는 기간까지는 화석화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홍수는 여러 다른 시기에 여러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다른 시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체들을 집어삼켰다. 또한 퇴적물이 홍수의 깊이, 방향, 속도에 따라 다르게 쌓였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층에서 화석화된 생명체들은 어느 특정한 지역의 홍수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층마다 그 독특한 화석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격변설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 홍수의 깊이, 방향, 속도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그 뭐냐, 이제 그 생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예요? 그 생명체들이 그런 어떤 홍수에 사로잡혔을 때, 그 생명체들도 같이 딸려와서 쌓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것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특정한 지역의 홍수에 특정한 방향으로 사로잡히면은 그 흙과 함께 그 생명체들이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층에는 그 생명체만 나오고,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격변설에 기초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암석은 어느 정도 지구의 역사에 서로 다른 시기를 나타낸다. 약간은 다른데 세 개로 나눠서 다르다는 거예요. 격변설은 층층마다 다 다른 시대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균일설은 지층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장구한 시간에 따르는 시대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격변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드는 지층은 같은 시대를 의미를 하게 돼요. 네.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격변설에 기초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암석들은 어느 정도 지구 역사의 다른 시기를 나타낸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암석들은 창조 주간과 대홍수 사이에 일어난 국지적인 격변뿐 아니라 뭐예요? 창조 주간의 결과다. 그래서 그 대부정합 아래에 있는 거는 창조 주간 때 같이 만들어진 동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쵸? 네. 결국 이것들은 지구의 최초 역사를 반영한다. 나머지 대다수 암석들은 노아 홍수의 결과이며, 그리고 대부정합 위에 있는 거 대부분은 언제 형성됐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동시대예요. 그쵸? 층층층층층층이 있지만 그거 역시도 동시대로 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일부 지층은 뭐예요? 그 이후에 생겨난 그 부분으로 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가장 위쪽에 있는 암석들 중 일부는 최근의 국지적인 격변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구 역사에서 아주 최근 부분을 반영한다. 그러나 격변론자에 따르면 서로 다른 화석들이 각각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은 각 암석층이 지구 역사의 서로 다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쵸? 이건 균일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격변론자들은 창조 주간에 형성된 암석들에서 창조 주간의 성격상 거의 화석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홍수 기간에 형성된 암석들에는 화석들이 넘쳐날 것이다. 네, 서로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화석들은 단순히 대홍수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홍수의 단계에서 물결의 깊이, 방향, 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사로잡혀서 화석화되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다른 시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동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